다음 이야기로 갑니다. 이번엔 범죄 피해자가 된 연예인의 이야기인데 먼저 센 언니로 알려져 있죠. 배우 이미숙 씨가 수천만 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참 수법도 정교하고 과감해지고 있는데 본인의 목소리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그때 이거 한번 피싱 당했을 때가 피싱 당하셨어요? 아우 통장 털려갖고 뭐니 이거 해갖고 한 5, 6천만 원 날라갔어. 카드가 저기 심어져 있잖아. 옛날에 그 카드 심어져 있는 걸 다 결제를 한 거야. 어머. 4시간 동안.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나 깜짝 놀랐어. 그 인터넷 상에서 그거를 쇼핑하고 돈으로 환전해주는 그런 게 있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핸드폰에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 변호사님, 일단 그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6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큰 금액이 이제 카드 결제식으로 순차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동안 아예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우리가 휴대폰이 없으면요 요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휴대폰 안에 금융 정보들도 다 들어있고 요즘 실물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다 결제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안에 카드가 심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직구한 물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뭔가 받을 물건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뭐 배송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네. 지금 이걸 해결하려면 들어가세요 이러는 문자를 받았고 이게 실제 팩트랑 이제 교묘하게 섞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자를 받고 나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관련된 정보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네. 해킹범에게 넘기게 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카드 결제까지 이루어지려면 휴대폰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이런 나쁜 이 해커들에게 넘어갔다고 보여지는데 네. 결제도 교묘하게요. 새벽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시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결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인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무자비하게 쇼핑몰로부터 결제를 하고 이걸 다시 현금화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이 피해를 보전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액수도 액수고 또 이 수법도 그렇고 워낙에 순식간에 이런 피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나니까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자괴감에 빠졌다고 좀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앞이 막막하더라라고 이 신경을 토로했는데요. 왜 나한테만 이런 나쁜 운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는 참 뜻깊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그때 자기가 많이 어른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싫어서 수렁에 빠졌으면은 참 술 마시고 다 내가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 했다고 하면서요. 당시에는 사람의 왜 우리가 큰일 당하고 나면 나 사람이 싫어졌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미숙 씨도 사실은 사람이 싫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신이 올바라야 되겠다. 내가 굳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술을 아예 안 마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길 바랄 테니까 내가 이럴수록 좀 더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자극이 본인에게는 된 것 같습니다. 술도 끊었고 늘 깨어 있어야겠다. 의지를 다졌는데 이 차원에서 또 이제 철저히 대비하겠다. 수천만 원 피싱 이후에 아들에게 휴대폰 사용 강의를 듣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숙 씨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들로부터 한 달에 한 번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알지 못하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바로 눌러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아빠도 이 피싱 예. 피해자가 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 링크를 잘못하고 들어가서 원격 조종까지 됐었는데 저희 가족이 스탑시켜서 찾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이걸 왜 누르셨냐라고 했더니 자주 쓰는 은행이어서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더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피싱 사례들은 정말 교묘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키오스크라든지 OTT 사용법 이런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식된 입장에서 좀 알려드리고 설치해드리고 달리 효도가 아니고 이런 게 효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일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와이프가 얼마 전에 뭐 검찰에서 문자가 왔다고 당황해서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막상 이제 닥치게 되면 놀라게 될 텐데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수법이 자꾸 교묘해지고 과감해지고 하잖아요.
예방이나 대처법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링크 같은 건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뭐 경찰청이라던가 뭐 네. 국세청이라던가 국가기관에서 문자로 어떤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정말 교묘해서요. 실제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번호 검색해 보면은 경찰청 번호라던가 국세청 번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번호 자체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검찰청에서 온 전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결국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 일부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바로 전화를 드셔야 돼요. 네. 경찰청이라던가 금감원에 빠른 신고를 통해서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연락이라면 바로 주변에 좀 물어보시고 신고하고 본인의 빠른 대처가 답이겠습니다. 아울러 뭐 이런 짓을 자꾸 벌이는 사람들은 좀 자중하길 바랍니다.